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로비스트로 불리고 있는 김인섭 씨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선거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것에 대한 당내 안팎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김용 전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죠. 이 1심 재판부 선고 내용에 대한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랑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곁다리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이 끝났죠. 약간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된 거 아닌가. 네,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를 했고 이를 토대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전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죠. 근데 지난주 재판 결과가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통하는 김인섭 전 대표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 김인섭,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네, 최진희 변호사님.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 한 4가지 정도 재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 굉장히 더뎌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김인섭 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판사가 최대한 빨리 내야겠다. 내년 2월에 인사 전에 결론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때 상의를 했고, 이게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뭘 그걸 하느냐라고 했는데 계속 좀 도와달라 해서 결국 결심을 하고 정말 그 성남시장 선거 당선에 1등 공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는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청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인섭 씨를 상대로 해서 신청만 하면은 딱딱딱딱 허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 허가방이다. 거기만 가면은 뭐가 다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청탁 같은 것도 다 되니까 김인섭 씨가 하던 식당 가가지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밥 먹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배후에서 사건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 사람이 김인섭 씨입니다. 마치 지금 김용 전 민주당 부원장처럼 실형이 선고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대장동 사건의 프레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개발업자와 짬짬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주고 그 뒤에 어떤 그 혜택을 본인들이 어떤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큰 그림에서 큰 모자이크를 하나 팍 박아놓는 그 정도의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최근에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없고 검찰의 어떤 그 기록보다 법원에 있었던 증거, 이런 자료는 절대적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다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말 앞까지 정말 좋아오는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크게 보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대장동 성남FC 위례 백현동 의혹이 한꺼번에 묶여서 재판 중이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이고요. 위증교사 의혹이 최근에 다시
분리 재판 결정되면서 새로 이제 재판 일정이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고 아직 수사 중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일단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된 건데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성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 범위에서 빠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미래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쭐게요. 자, 428억 원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김만배의 증언이 있었던 네, 것이죠. 예. 그것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이 이제 다 무르익어서 돈이 나오면서 배분할 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장동 녹취록에 보면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이 그리고 또 김만배가 모여가지고 이 돈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거 천화동인에서 이렇게 주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후에 이 남욱 씨가 한 종편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유동기라고 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뒤집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428억을 실제 대선에 이른바 저수지 자금으로 있었고 그중에 일부가 이번에 문제된 20억을 그 경선 과정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중 8억 4,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남욱이 유동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정영학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억 원을 유죄로 인정되면서 거꾸로 그 저수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428억의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돼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 428억 저수지에서 6억이 나와서 그렇죠. 건너갔다. 그래서 그게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이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정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지금 김용 그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항소를 통해서 다툴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항소랑 상고 통해 가지고 일단 김용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와 봐야지 김용이 받은 게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유죄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그다음은 그러면 그 받은 돈을 어디다 썼을 것이냐라고 그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이제 수사해야 되는데 아직은 앞 단계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연계시키는 것은 그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428호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여전히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김용의 1심 재판이 유죄라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연관해가지고 428호 약정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홍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또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안병수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 안병수 검사가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이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어요. 이 앞전에 검사 2명을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계속 탄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원지검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자꾸만 이렇게 검사의 이름을 까고 검사의 좌표를 찍고 또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그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수원지검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김성태 회장의 1억 5천 그 쪼개기라든지 쪼개기 후원 의혹. 또 버카라든지 이런 수사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탄핵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이제 검사들을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겁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데 조금 방해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 지연인 것이죠.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뭐 밝혀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최대한 이제 지연을 시킬 어떤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게 이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에 사법직 기능을 부여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이런 만약에 이제 검사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뭐 고소 고발을 해서 사법적 영역에서 뭐 수사라든지 행정적 영역에서 징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굳이 지금 계속해서 탄핵으로 인해서 일해 나가는 것은 상권 분립을 규정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이런 헌법 하에서는 굉장히 좀 직권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 어떤 그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과도한 탄핵, 방탄을 위한 어떤 탄핵 중독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원지검에서 또 입장문을 냈는데 2014년 대출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주범에게 징역 20년 선고하는 등 엄정 대응했는데 결코 잘못 부실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이 최근에 여러 명의 검사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더니 16명이더라고요. 이름을 공개한 사람이. 저희가 이름은 저희가 공개하지 몇 명만 진짜 공개된 사람들만 몇 명 했지만 뭐 누구는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족이다. 누구는 친윤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오늘 안병수 검사가 친윤사단을 꼽히면서 한동훈 장관의 오른팔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정화 검사는 호위검사 노릇하면서 초고속 승진했다. 이러면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렇게 검사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고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많이 궁금해할 텐데 그걸 좀 잘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